그럼 좀 쉽다 스타일이지. 밤에 올라오는 거 선보이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정성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저는 2년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탄핵과 촛불의 뜻이 지켜지도록 정의당 역시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표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에 애정을 갖고 객관적인 평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년 개혁연대의 실기는 적폐 정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41%의 득표로 출발한 대통령이었지만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탄핵 찬성 여론에 필적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부 여당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우군을 만드는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으며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이유불문하고 비난받는 정치가 한동안 행행했습니다. 거대한 개혁연대 대신 소수 여당을 1대1로 상대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는 탄핵 이전 수준으로 정치적 몸집을 다시 굴렸습니다.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 법안은 고 김영균 씨 어머님과 같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후에 입법이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뒤늦게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개혁연대를 부분적으로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과연 집권 초기였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을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야 합니다. 결국 개혁연대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를 한국 정치 모두가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사회공지적 컨센서스는 실종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권력만이 아니라 권력 최상층과 결탁하여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이재용 부회장과 재벌 권력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 권력은 어느덧 적폐청산의 리스트에서 누락되고 범죄자들은 일러도 너무 이른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분식회계 증거를 공장 바닥에 은폐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재벌 규제 관련 몇몇 시행령이 강화되었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느끼는 국민은 이제 적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재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변화를 바랬던 시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레토릭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최장 52시간이라는 손에 꼽히는 성과조차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그 효과는 반감되었고 앞으로도 더 큰 제도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공약은 이제 임기 내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목표가 무색하게 노정 대화는 경색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 역시 노동계를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는지 역지사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 등 정부가 성과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진은 촛불 정부도 내 삶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잘한 일조차 빚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서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동의하기에 무례합니다. 개혁의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다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당은 국회 내 개혁연대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향후 국회 내 개혁연대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한국 정치의 가장 오른쪽에 감금한다면 주저없이 더 강한 개혁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복지 민생개혁 법안을 공동 추진하여 20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둘째,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으로 정책 노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긴축의 대명사 IMF조차 경기 부양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아래를 향해 더 과감히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극화, 임금 양극화 해소로 불평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갑질 경제를 공정 경제로 바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중점 추진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를 위한 고용 정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ILO 핵심 협약을 선비준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복원하여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길고 긴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 길이 험준하다고 해서 권력과 금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낡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이 계곡의 출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는 벗어나지 않도록 정의당은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민생 투어 그리고 민생 대장정이라는 용어는 수없이 들었지만 뜬금없는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는 신조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하자고 외치고 또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선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시급한 민생 현황,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대책, 미세먼지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신속절이 않던 지금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거리를 돌며 좌파 독재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국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주 각 정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 국회를 엽시다. 5월 국회를 열어서 추경 예산과 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나갑시다. 답답 못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철 굉장히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소환하는 몰상식한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진술서와 그 외 민주당의 의원들 그 다음에 대표회까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보일 만큼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 보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었을 유시민과 심재철 등 이들이 고문실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심경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가는 타인이 감히 짐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당시의 동지들 모두가 심의원이 자중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절의 고통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두가 유 이사장과 심의원의 삶을 평가하고 살피면서 이와 같은 고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원은 이 시비를 더욱더 넓히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처럼 심의원의 페이스북으로 시비를 걸면서 본인의 지역구를 태그하는 이유를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심의원이 불안감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변절과 회절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원의 가슴을 찌르는 열등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회비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심의원의 앞으로의 삶을 규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의원은 적반하장과 악다구니로는 지역 구민의 돌아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치 도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겸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아침 6시에 홍천군 국민들이 홍천군 점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양수발전소 건설 때문이고요. 사실 홍천군수는 2번이나 양수발전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까지 여론조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피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보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내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수발전소를 최근에 다시 건설을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를 2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8곳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3군데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8곳 모두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군수가 그 주민투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혀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어 온 홍천군의 갈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저는 그 책임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 28일에는 인천 동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찬반 투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표율은 33%에 달했고요. 그 중에 17,000여 명, 96.8%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민 동의 없이 이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를 지향하는 현재의 에너지 전환에 맞지 않은 방향입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싸우고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가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 공자 이현정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없으시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